로나 맥다니얼은 지금 이제 RNC죠.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Gmail 사용하고 계시죠. 구글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Gmail을.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보낸 이메일을 유독 스팸으로 처리하는 횟수가 많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난 9월 이후로 2,200만 개가 스팸 처리가 됐다. 그만큼 공화당의 홍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몇 개가 스팸 처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구글 측에서는 그것이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스팸이다 아니다라는 걸 처리하는 기준에 이게 공화당이 보낸 거다 민주당이 보낸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스팸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애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바보여도 공화당은 다 스팸 처리해 이런 미친 짓을 할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당연히 그런 짓은 안 했겠죠. 다른 교묘한 방법을 썼겠죠. 다른 교묘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참 교묘한 방법을 쓰겠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갑자기 보안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영문도 모르고 난 평상시에 쓰던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밀번호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죠. 바꾸려니까 바꿔야죠. 그러면 로그인은 시켜줍니다. 그런데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링크를 쉐어한다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래서 커뮤니티 규정이 어째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 사람이 너무 많은 활동을 갑자기 하면은 일단 제어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내가 보수적인 목소리 낸다고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알고리즘엔 그런 알고리즘이 없는데요? 라고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나름대로 블랙리스트가 있고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화당 쪽에서 보낸 선거운동 이메일을 이렇게 스팸 처리하게끔 하는 방식은 공화당에서 보낸 거니까 스팸 처리한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스팸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조금만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생각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과거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이러한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글이 2020년 선거 기간 동안에 진보 성향 후보들에 비해서 보수 성향 후보들의 이메일을 59.3% 더 스팸으로 표시했다. 이건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에 진보 성향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항상 먼저 나오게 만들고 보수 성향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러한 현상들. 특히 이제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구글에서 뉴스 검색을 하면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이 먼저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뉴스 검색 결과로. 보수 성향의 언론들 거는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알고리즘의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이 되도록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뭐 저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IT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공격을 해야 될지 지금 포인트를 지금 못 잡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IT 팀이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간 그렇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같이 선거 날짜가 다가오는 그리고 이미 지금 조기 선거가 시작된 주들도 많이 있죠. 조기 선거가 시작되고 투표를 하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스팸 메일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홍보성 스팸, 가짜 스팸 메일도 잔뜩 있겠지만 그 안에 스팸 메일이 아닌데도 스팸으로 처리되어져 있는 메일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소셜 해가지고 이제 소셜 미디어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메일들만 따로 모아주는 폴더라든가 혹은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어떤 하나의 주제로 해서 같은 사람이 보내는 것들을 갖다가 쭈루룩 따로 모아놓는 그런 폴더들을 자동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Gmail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한번 했더니 나도 모르게 그런 폴더들이 자동으로 생기고 이메일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보던 기본으로 들어오는 인박스, 그 기본 폴더에 들어오는 이메일만 보통 사람들은 보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뭐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소셜이라든가 이런 폴더로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야, 왜 우리가 보낸 이메일을 가렸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원래 약관상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사용자하고 합의가 된 거야. 뭐 이렇게 발뺌하면 그만인 거고 우리는 스팸으로 보낸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 겁니다. 스팸 폴더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잘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한 새로운 폴더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저는 공화당 의원들 여러 사람들의 이메일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메일은 한 10통이 오면은요. 10통 중에선 한 통, 두 통 정도는 제 기본 폴더에 들어오는데요. 나머지 한 8통 정도는 8통 내지 9통 정도는 엉뚱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메일 볼 때마다 제가 혼란스러워 가끔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메일을 열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RNC에서 구글을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제가 지켜보겠고요. 예,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그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